요즘에 유튜브에서 화잘먹으로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 실제로 저희 현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잘 안 써요. 실제로 샵 가면은 이런 거 안 씁니다. 대형 변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메이크업이 잘 먹고 오래가는 찐 베이스 루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까지 알려주면 나 다 이제 뭐 해먹고 살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진짜 화잘먹에 대한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잘먹 키워드를 쓰는 그런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바로 누굽니까? 제형 변태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영에서 화잘먹 키워드를 하길래 제가 한번 이거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라이트한 거 아닌가? 이게 화잘먹이라고? 싶었던 제품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 다양한 곳에서 화잘먹 키워드를 꼭 써달라고 이렇게 협업 제안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딱 써봤을 때 이건 화잘먹이 아닌데 싶었던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거절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화잘먹, 진짜 이거 잘 먹는다 하는 제품들과 함께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샅샅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하면은 화장 안 먹을 수가 없어, 유지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베이스 예쁠 수밖에 없어 하는 꿀팁들까지 넣으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화잘먹으로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 혹은 기능성 제품들 실제로 저희 현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잘 안 써요. 다들 메이크업샵 다니면 아시다시피 진짜 수분 케어만 집중을 하고 피부를 만졌을 때 마무리감이 정말 라이트해야 되거든요. 기초는 말 그대로 기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메이크업 했을 때 써드렸던 대형 변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메이크업이 잘 먹고 오래가는 찐 베이스 루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피부가 화장을 잘 먹는 온도 알고 계신가요? 거울을 딱 만졌을 때 그 온도 생각보다 좀 차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여름철에 좀 덥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 열감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수분을 다 뺏겨가지고 다 뜨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온도가 생각보다 조금 찬데 싶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수분 진정으로 시작하기. 일단 전반적으로 얼굴에 있는 열감을 죽이고 피부 위에 있는 먼지와 노폐물을 닦아주는데 실제로 샵 가면은 이런 거 안 씁니다. 공간 차지가 엄청나거든요. 공간 차지 때문에 안 쓰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단가.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면은 이거 단가 무시 못한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러분들, 실장님들, 원장님들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출장용 파우치 한번 공개해봐도 될까요? 짜잔!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 출장용 파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밖에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쪽에 있는 화장솜을 꺼내줍니다. 화장솜은 최소 한 3, 4장? 일단 토너를 똑똑똑똑 충분히 적셔주세요. 제가 왜 이 토너를 쓰냐면 원래 출장용으로 갖고 다니면은 피부가 민감한 사람 위주로 제품이 포커스인이 되거든요. 아하나 바하 이런 거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토너들을 갖고 다니는 거를 좀 지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제거 및 수분 전달. 그리고 이것도 화장솜이 진짜 좋아서 하는 말인데 이게 화장솜이 그냥 이렇게 쭉 밀면은 밀어져 나오거든요. 그냥 얼굴에 툭 하고 붙여놓을 수도 있겠다. 사실상 지금 저희 집에 시로코토 화장솜이 없거든요. 그 시로코토 화장솜도 굉장히 샵에서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여튼 이렇게 붙여놓는 걸로도 되게 그리고 여담인데 보통은 막 토너 대신에 토너 미스트 많이 사용하잖아요. 샵에서 혹은 메이크업 해드릴 때는 미스트를 뿌리는 게 안 돼요. 미스트를 뿌릴 수가 없어요. 미스트를 뿌리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진짜 안개분 사용 아닌 이상 진짜 안 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해가지고 피부에 열감을 싹 제거하면은 우리 혼조인들이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기가 약간은 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수부지 혹은 지성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건성분들은 찰랑찰랑하는 물토너로 했을 때 살짝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다들 밀키한 토너를 찾는다? 근데 밀키한 토너 바르면 어떻겠어요? 다 밀립니다. 제가 써본 밀키한 토너 중에서 뭔가 안 밀리는 밀키한 토너는 거의 없어. 그래서 건성분들을 위한
팁. 아, 이 사람 왠지 각질 많이 올라와서 잘 뜨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피부를 딱 만지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요거 하나면 됩니다.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 이 로션을 화장솜 있죠? 한 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사실 이것도 시로코토 화장솜이 있으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요런 화장솜도 괜찮아요. 우리 잘 뜬다 하는 부위에 탁 붙여줍니다. 이렇게 피부 위에 올려서 한 3에서 5분 정도 가만히 있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3분이 지나면은 딱 떼었을 때 말랑촉촉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나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속광 어쩔 거야. 그냥 피부 위에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스킨팩처럼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올라오는 이런 속광. 제가 실제로 청담샵도 다니고 청담 웨딩샵도 다녔는데 진짜 이걸 안 쓰는 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화장대에 다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웬만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실장님들, 원장님들이 진짜 자주 쓰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진짜 에센스와 크림 중간에 있는 가벼운 플루이드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안에 병풀 추출물과 구종의 펩타이드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피부에서 속부터 차오르는 속광 연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뭐 워낙 유명템이다 보니까 올리브영 전체 랭킹 1위도 몇 번이나 했다는 거.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나 피부 너무 건조해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스펀지 있죠. 저는 원래 미츠우지 스펀지를 정말 잘 이용하는데 이게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필리밀리 거라는 점. 이 스펀지에다가 진짜 한두 방울 이렇게 묻힐 거예요. 그런 뒤로 피부에 쓱쓱 톡톡톡 하고선 매겨주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부위에만 만약에 나는 턱 쪽이 너무 뜬다 하면은 턱 쪽에만 입혀주면은 건조함 1도 없을 거예요. 로션으로 레이어링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스펀지는 거의 파운데이션 바르는 용도로 쓰실 텐데 샵에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스펀지로 기초도 많이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 면은 로션이 먹여준 면인데 요 옆면이나 아니면은 반대면 아무것도 안 묻은 면으로 한 번씩 걷어줄게요. 피부에 겉도는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걷어내 줍니다. 다음은 선크림 영역인데 저도 선크림을 몇 가지를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장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장님들은 선크림을 안 발라야지 베이스가 쫙쫙 잘 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실장님이 있는가 반면 저는 그래도 이거 선크림은 발라줘야지 뭔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선크림은 발라줍니다. 근데 선크림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눈시림이 조금 다르게 발현돼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제형은 진짜 좋은데 최대한 눈시림 없는 세 가지 추천드리자면 요거입니다. 근데 선크림도 이거 눈시림 없게 바르는 꿀팁인데 일단 손등에다가 원래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쫙 짜줍니다. 이 상태로 스펀지에 이게 아무것도 안 묻어난 면으로 이렇게 싹싹 밀어서 볼 위주로 안에서 바깥으로 피부결을 정리해주듯이 이렇게 밀어서 바르면 굉장히 얇게 발리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밀어서 이러면은 정말 얇게 발리는데도 어느 정도의 자차 지수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뭔가 광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톡톡톡 아니 어제 제가 쿼치 올리브영 썸네일을 위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광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광이 예쁘게 나와야지 진짜 예쁘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되었다는 점. 근데 왜 채호님 유기자차만 말씀하세요? 무기자차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 무기자차라고 하면은 하얀색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돌가루가 제 피부에서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다 뱉어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은 몽글몽글거리고 또 피부가 되게 안 예쁘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무기자차보단 유기자차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성 여러분들 중에서 유분이 잘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머 이야기. 사실 이 안에도 프라이머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진짜 잘 안 쓰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모공이 엄청 넓다 하면 모공 프라이머 바르면 괜찮기는 하지만 약간 밀리기도 하고 또 이게 피부에 자극이 엄청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머는 양 조절이 진짜 필수인데 양 조절을 잘못했다 아니면 프라이머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런 피부에서는 베이스를 다시 깔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안 예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프라이머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웬만한 비비크림에서도 프라이밍 기능이 다 있다는 거. 뭔가 비비만 발랐는데 피부가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비비크림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사실 쿼치 비비크림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 알죠 여러분? 쿼치 비비 짱! 제가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옴무 CC거든요. 옴무 라인이라고 하면 남성분들 위주로 사용해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도 되게 잘 맞을 만한, 혹은 베이스 전처리 단계에서 정말 괜찮은 듯한 그런 제품이라 전 진짜 출장 갈 때 요거 없으면 좀 불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요 16 브랜드, 지금도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종일 수도 있는데 16 브랜드의 물분 톤업 크림, 진짜 다양한 파운데이션을 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분들 계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핑크 톤업을 시켜가지고 뭔가 잘 맞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것도 갖고 다닌다는 점. 근데 원래는 이걸로도 가능했거든요. 미츠요시 21P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핑크핑크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수직 컨실러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거 원래도 샵에서 되게 잘 쓰고 지금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진짜 잘 쓰는 그런 제품인데, 미츠요시 제품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진짜 웬만해서 샵에서 비비크림을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다녔던 샵에서는 진짜 비비크림이 필수였거든요. 이것도 아셨으면 좋은 게, 비비크림으로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의 전반적인 톤을 교정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쿼치 비비 21, 225를 발랐는데 스펀지 아무것도 안 맞은 면이 또 있거든요. 이걸로 쓱쓱, 이거 뭐 바른 거 같나요? 바른 거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비비라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다는 점. 근데 심지어 제가 이걸 만든 창작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는 무려 73%의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르면서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들이랑 특히나 매트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비비를 발랐어요. 근데 뭐가 바른 거 같나요? 그냥 대치동 사모님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모공 프라이머도 안 바르고 코렉터도 안 바르고 그리고 수분 프라이머도 잘 안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공 프라이머 안 발랐는데 모공 커버 잘 됐죠. 일단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 프라이머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톤 체인지를 해줬기 때문에 컬러 코렉팅까지도 따로 필요가 없다는 점. 심지어 요게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 만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아빛 베이스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냥 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재생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재생 비비. 그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바를 예정인데, 이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요즘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는 도구가 다들 다를 텐데, 코로나 때 그 스파츌러가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모공 브러쉬파 혹은 납작 브러쉬파인데, 그 뒤로 뭔가 이런 굉장히 얇은 스파츌러 브러쉬가 너무 좋던데요? 충분히 먹여주고 진짜 얇게 쓱쓱쓱쓱쓱 하고, 아까 전에 비비 바른 면 있죠? 이 비비 바른 면으로 도돌도돌 해주면 끝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무리. 파운데이션 바른 쪽, 그리고 비비만 바른 쪽, 반대편도 한번 발라볼게요. 쓱쓱쓱쓱.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여기 부분 따로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 뒤로 퍼프로 두들두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얇아 보이죠? 진짜 얇은데 되게 매끈해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 들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 스펀지 안에는 비비크림 제형과 더불어 파운데이션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얇게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턱 주변이 잘 뜨기 때문에 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면이, 저는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코면이 되게 얇거든요. 실리콘 안에 넣어가지고 팽창 됐잖아. 그래가지고 얇게 커버해야 되는 부위 커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 손등에 남은 잔량을 이용해가지고 쓱쓱 톡톡톡 쓱쓱 톡톡톡.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진짜 잘 깔았다. 와, 이런 수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약간의 흉터 자국, 그리고 여기에도 흉터 자국,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초보자분들은 파운데이션으로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김이나 잡티 커버 같이 되게 작은 극소 부위 커버는 컨실러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점. 시세이도의 스포츠 커버입니다. 사실상 커버할 때는 요런 브러쉬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렇게 작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더 잘 이용하긴 합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과 한번 믹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컬러 톤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다음에
톡톡톡 이렇게 극소 부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이거 처음부터 경계를 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냅둬주세요. 여기도 톡톡톡.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점까지도 가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도 톡톡톡 톡톡톡 점까지도 커버. 자, 이렇게 군데군데 따따따따따딱 뭔가 여드름 약처럼 이렇게 딱 발라놨는데 이 상태로 기다려줘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조금 기다렸다 싶으면은 요런 그냥 모공 브러쉬거든요. 요런 모공 브러쉬나 아니면 아이섀도우 브러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인은 도구의 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면을 살짝 피는 정도로. 이거 세게 뜯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커버 끝. 여기도 커버 끝. 커버 끝. 점까지도 점은 약간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커버 끝. 근데 여기서 좀 더 잘하는 팁 알려드릴까요? 얼굴을 전반적으로 파우더로 싹 덮은 다음에 컨실러를 하면은 더 잘 먹어요. 마지막으로 파우더 처리. 저는 파우더는 로라메르시의 거를 사용해 줄 거고요. 파우더 해서 예쁜 부위나 안 예쁜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광이 안 나야 예쁜 부위가 있잖아요. 그 몇 군데 말씀드리자면 일단 외곽으로 사는 그 빛을 다 차단함으로써 주먹만해지거든요. 이렇게 외곽. 그 다음으로 이런 이중모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거고요. 자, 코 옆에 팔자 끝. 콧등이 아니라 코 옆에. 그래서 콧등에는 빛이 반사되고 코 옆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코가 오똑 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마는 저처럼 이렇게 돌출되신 분들이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데 죽였을 때 예쁜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이마에 뭔가를 넣었다.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러가 있다. 그런 분들은 냅둬 주시고요. 아니다 나 조금씩 필러가 녹았다 하는 분들 울퉁불퉁 거린다 하시는 분들 이마까지 해주세요. 이마 하면서 눈썹도 자동으로. 또 심지어 저는 여기가 움푹 파여져 있잖아요. 다크서클 밑쪽으로 뭔가 지방 재배치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남겨야 되는 부위는 여기 이렇게 남겨주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또 꿀팁인데 나는 너무 광이 죽는 게 싫다, 광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선크림 1, 비비크림 0.5. 그러니까 비비크림과 선크림을 2대1로 이렇게 딱 섞어주세요. 아, 요거까지 알려주면 나 다 이제 뭐 해먹고 살아? 그러면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은은하게 이렇게 광이 나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저 여기가 좀 더 많이 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레이어해서 올려주면은 광 확 살죠. 여기도 광 확 살죠. 요렇게 턱까지도. 근데 비비크림 중에서도 뭔가 잿빛 있거나 아니면은 좀 탁한 기가 올라오는 애들은 여기가 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맑은 비비로 이렇게 딱 섞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코까지 톡톡톡 끝. 자, 이렇게 하면 진짜로 끝!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광 어쩔 거야. 이거 어디서도 안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예쁘기만 하고 많으냐 아니 진짜 장담컨대 정말 오래가요. 진짜 막내 때부터 이게 메이크업 시작했을 때부터 베이스 잘 깔기로 유명했거든요. 출장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출장 가면은 보통 뭐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배우님들 피부가 전혀 뭔가 파우더 처리만 하면 될 정도로 정말 잘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노하우입니다. 쿠션 팩폭 리뷰어 베이스 명가답지 않나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저의 베이스 노하우를 99.9% 다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정보가 많아가지고 조금 지루했을 수도 이번에 온그리디언츠 속광 로션처럼 실제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쓰는 꿀팁까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베이스는 손가락 실력보다 기초 공사가 거의 90%예요. 9할이에요. 진짜 아침에 10분만 딱 챙기면 10시간은 무려 10시간을 책임지는 베이스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진짜 이 루틴 한번 써보세요. 진짜 달라요. 이번 영상 어찌 도움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딸랑딸랑.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